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해리케인의 매 시즌 이어지는 빼어난 활약 덕분에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는 팀입니다. 물론 해리케인이 이적을 하지 않는 전제 하에 말이죠. 그런데 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은 일선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던 팀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케인이 등장하기 전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안타깝게 적응하지 못했던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로베르토 솔다도, 1985년생으로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태어난 로베르토 솔다도는 15살이던 2000년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팀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솔다도는 17살이던 2002년 성인팀인 레알 마드리드 C팀에 합류했고 4부 리그 테르세라 디비지온에서 7경기 출전 4골을 기록합니다. 4부 리그이긴 하지만 17세 유망주의 놀라운 결정력에 깜짝 놀란 레알 마드리드는 2002-2003 시즌 도중 솔다도를 카스티아로 올려보냅니다. 당시 카스티아는 70년대 후반생들부터 80년대 초반생들, 즉 20대 초중반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솔다도는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였지만 카스티아에 합류하자마자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2002-2003 시즌 26경기 7골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2003-2004 시즌에는 세군다 디비지온 B에서 31경기 출전 16골이나 넣어버리면서 카스티아를 먹여 살리는 존재가 되었고, 2004 UEFA U19 챔피언십에서도 스페인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서 참가하여 5경기 3골을 넣는 활약으로 스페인 대표팀의 우승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어진 2004-2005 시즌에는 더욱 성장하여 34경기 21골을 장려시켰고,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는 스페인 세군다 디비지온 B에서 우승을 달성하면서 2부 리그인 세군다 디비지온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연령대별 레벨을 모두 씹어먹어버린 솔다도는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1군에 파보네스로서 합류하게 되죠.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지단 파본 정책을 구사하면서 많은 카스티아 출신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는데, 이 지단 파본 정책이 뭐냐면 갈락티코 선수들의 영입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틈을 레알 마드리드 유스 시스템으로 메꾸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 1군에는 라울, 구티, 카시아스라는 레알 유스 출신 작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에는 괜찮은 정책이었습니다. 갈락티코 선수들은 지단을 필두로 한 지다네스로, 유스 출신 선수들은 프란시스코 파본을 필두로 한 파보네스로 불렸죠. 어쨌든 이러한 유스 선수들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지원 속에 합류한 솔다도는 2005-2006 시즌 11경기 출전 2골, 썩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치면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카스티아 소속으로는 2부 리그에서 29경기 19골을 넣으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단 파본 정책은 파보네스의 대표 주자들인 프란시스코 파본, 보라 페르난데스, 라울 브라보 등이 너무 못해서 거의 끝물이었고, 결정적으로 B팀과 C팀에서 2시즌간 57골이나 넣으며 카스티아의 전설로 불린 공격수 하비에르 포르티오가 개폭망을 해버리는 바람에 카스티아 출신 공격수 솔다도는 레알 1군에서 사실상 자리잡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는 2006년 여름 보라 페르난데스, 후안 프란, 하베르 포르티오 등 파보네스들을 대거 숙청했고, 1년 뒤 프란시스코 파본과 라울 브라보, 오스카 미난 브레스까지 팔려나가면서 지단 파본 정책은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2006-2007 시즌 로베르토 솔다도 역시 숙청당하면서 오사수나로 임대되죠. 그래도 당시 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에 2006-2007 시즌 30경기 11골이라는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레알에 임대 복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1군 팀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7-2008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라울과 바니스텔로이가 워낙 활약이 좋았었기 때문에 솔다도가 기회를 얻을 순 없었고, 결국 5경기 출전 무득점에 그치면서 2008년 여름 미코스는 레알산 단골 고객인 헤타페로 완전 이적하게 됩니다. 헤타페는 이미 카스티아 출신 선수들인 에스테반 그라네로, 루벤 델라레드를 영입해 재미를 톡톡히 봤었기에 솔다도에게도 무한한 기회를 제공했고, 2008-2009 시즌 솔다도는 34경기 13골 1도움을 기록하며 역시 미코스는 레알산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2009-2010 시즌에는 26경기 16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역시 물오른 골 감각을 과시했고, 결국 2010년 여름 다비드 비아를 바르셀로나로 보내 공격진에 공백이 생긴 발렌시아로 영입됩니다. 아무래도 다비드 비아의 발렌시아에서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솔다도에게는 정말 막중한 부담이 따랐을 것이 분명하지만, 로베르토 솔다도는 2010-2011 시즌 첫 시즌부터 34경기 18골을 넣어버리면서 비아의 존재감을 완벽히 메꾸는 활약을 펼쳤고, 2011-2012 시즌 32경기 17골을 넣으면서 역시 좋은 폼을 보여줬지만 영원한 라이벌 알바로 네그레도에게 밀려 유로 2012 대표팀 승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대표팀에서 번번이 탈락하던 솔다도는 2012-2013 시즌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35경기 24골을 넣으며 라리가 무대를 폭격했죠. 하지만 라이벌인 알바로 네그레도는 25골을 넣으면서 한 골 차이로 솔다도를 따돌리게 되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신계 2명과 인간계 최강 1명 때문에 솔다도는 24골이나 넣고 득점 랭킹 5위에 그치는
분명히 미친 스탯인데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다소 묻히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여름 알바로 네그레도와 로베르토 솔다도는 각각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하게 되면서 잉글랜드로 무대를 옮겨 다시 대결하게 됩니다. 당시 토트넘 하스퍼는 에마누엘 아데바요르의 심각한 부진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었던 상황이었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가레스 베일마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전방에서 골을 넣을 선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동안 솔다도의 라리가에서의 득점력이 정말 대단했었기 때문에 솔다도를 전적으로 믿고 주전으로 기용하게 되죠. 하지만 득점에만 특화된 전형적인 골잡이인 솔다도는 토트넘 팀 스타일과는 전혀 맞지 않았고 솔다도 개인적으로도 EPL의 빠른 템포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리그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죠. 게다가 최대 장점인 골 결정력조차도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갖고 있는 장점마저도 못 보여주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결국 시즌 내내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28경기 출전 6골 5도움 그나마도 4골은 PK골이라 필드골은 2골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에 빠졌고 솔다도의 지긋지긋한 부진을 보다 못한 팀 셔우드 감독은 아데바요르를 복귀시키게 되죠. 그런데 에마누엘 아데바요르가 뜬금없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솔다도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네그레도는 팀의 주전으로서 아구에로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32경기 9골의 준수한 활약으로 시즌을 마치면서 두 라이벌의 명함은 엇갈리게 됩니다. 2014-2015 시즌 솔다도는 지난 시즌보다 더욱 둔해지고 악화된 몸 상태로 경기에 나섰고 아데바요르마저 부진에 빠지면서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한 포체티노는 해리 케인을 주전 스트라이커로 기용하게 되는데 케인은 사실상 제대로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음에도 34경기 21골을 넣어버리면서 솔다도는 한순간에 나가리 신세가 되고 맙니다. 결국 2014-2015 시즌 24경기 출전 1골 1도움에 그쳤고 2015년 여름 비아레알로 완전 이적하면서 라리가로 돌아오게 되죠. 토트넘을 떠난 로베르토 솔다도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2015-2016 시즌 비아레알은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루시아노 비에토가 이적함에 따라 사실상 공격진이 무주공산이 된 상태였고 솔다도의 폼이 최악이긴 했지만 다른 리그에서의 적은 문제가 컸기 때문에 주전으로 기용됩니다. 그런데 솔다도는 득점에만 특화된 기존의 플레이와는 달리 주변 선수들과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많은 찬스를 창출해내는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2015-2016 시즌 28경기 5골 12도움을 기록. 득점력은 아쉽긴 하지만 토트넘 시절 폼을 생각하면 굉장히 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발렌시아로 이적했던 알바로 네그레도도 이 시즌에 폭망을 해버리면서 25경기 5골을 기록. 역시 라이벌은 라이벌이었죠. 그리고 2016-2017 시즌 폼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로베르토 솔다도는 시즌 초반부터 14인대 부상을 당하며 대부분 시즌을 날려버렸지만 복귀 후 10경기 출전 4골 3도움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부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여름 로베르토 솔다도와 알바로 네그레도는 다시 한번 무대를 옮겨 맞붙게 되죠. 2016년 미들스브로로 이적했던 알바로 네그레도는 팀이 강등을 당하자 터키 스페르리그의 베식타시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토 솔다도는 터키에서 지옥의 경기로 불리는 벡시타스의 이스탄불 더비 상대팀인 페네르바체로 이적하게 되죠. 어쨌든 당시 페네르바체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에서 쓴맛을 맛봤던 빈센트 얀센이 임대를 오면서 솔다도와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솔다도는 32세의 나이로 얀센에 비해 신체 능력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확실히 공격수로서 무게감은 한 수 위였고 줄리아노에 이은 2순위 공격수로서 26경기 출전 9골 5도움 평점 6.81의 준수한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알바로 네그레도 역시 벡시타시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면서 31경기 7골 6도움 평점은 솔다도와 같은 6.81을 기록. 터키에서의 대결은 사실상 무승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등비등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팀 순위는 페네르바체가 2위, 벡시타스가 4위를 기록하면서 팀 커리어까지 감안하면 솔다도의 우세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터키에서의 폼이 둘 다 괜찮았었기 때문에 한때 레알 마드리드가 솔다도, 네그레도를 모두 노린다는 루머가 나올 정도였죠. 어쨌든 시즌이 끝난 뒤 네그레도는 아랍에미리트의 알 나스르로 이적하면서 두 라이벌은 다시 헤어졌고 2018-2019 시즌 솔다도는 터키 수페르리그에서 21경기 6골 5도움 평점 6.88의 무난한 활약으로 시즌을 마치고 페네르바체와의 계약을 끝내게 됩니다. 2019년 여름에는 그라나다에 입단하면서 라리가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솔다도 선수는 2년 만에 돌아온 라리가 무대에서 만 34세 노장 선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량을 잘 발휘해냈고 2019-2020 시즌 라리가 33경기 출전 7골 5도움 2020-21 시즌에는 27경기에 출전해 9득점을 기록. 그라나다에서 2년 동안 모든 대회 통산 80경기 출전 25골 9도움이라는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2021년에는 강등을 당한 그라나다를 떠나 UD 레반테에 입단하면서
36세에 접어든 시점에도 1부 리그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솔다도 선수는 레반테에서는 주로 조커로서 묵묵히 뒤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냈고 2021-22 시즌 18경기 출전 3골 2도움을 기록 레반테는 또다시 강등을 당하면서 솔다도 선수에게도 선택의 기로가 찾아왔는데 솔다도 선수는 37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2부 리그를 내려가는 선택을 감행했고 올 시즌 세군다 디비지온에서 17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으면서 노장 선수로서 아직도 프로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토트넘 하스퍼의 구세주처럼 등장했던 로베르토 솔다도 선수는 현재 선수 생활 황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박스 안에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능력만큼은 정말 정평이 나 있는 선수였는데 국가대표팀에서의 인연이 없었던 점과 토트넘에서의 실패를 보면 실력에 비해서는 약간 운이 좀 따르지 않았던 선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